화산섬 제주에는 제주만의 숲 곶자왈이 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뜻하는 곶, 잡목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을 겹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해발 300m에서 400m 사이 중산간 지역에 넓게 분포한 곶자왈. 섬 전체가 숲이다시피 한 제주에서 굳이 이곳에 곶자왈이라는 별칭을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마치 빗장을 지른 듯 누워 자란 나무들로 그 입구에서부터 난공불락인 곶자왈.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고집 덕분에 남다르게 지켜져온 생명의 신비가 그곳에 있다. 육지는 물론 제주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수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 인간의 호기심은 이곳 원시림까지 파고들어 그 탄성을 입에서 입으로 옮겨내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은 이제 소유욕으로 돌변해 이곳 곶자왈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제주 북동쪽 해발 400m의 중산간 지역. 조촌읍 교래리에 위치한 교래 곶자왈은 너른 숲속에 군데군데 초지대를 품고 있다. 전체 45만 평에 달하는 이 초지대는 30년 전 원래 곶자왈이었던 곳을 소 방목장 용도로 개간한 것이다. 화산지대라는 공통점 때문에 일본과 곧잘 비교되는 제주. 지난 10월에는 곶자왈 소문을 들은 일본의 식물학자가 이곳을 찾았다. だから足元にはここではこういう山はね流れ山って言わ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ね、火山流がずっと流れてくるとね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ねこういうふうにね土が流れてくるんですよ、はい、それで止まったところに山ができるんですよ。こういうのね流れ山って言ってね、はい、触ったりとか 일본의 화산지대가 부드럽고 완만한 데 비해 곶자왈은 울퉁불퉁한 암괴 집안이다. 유이 교수는 이런 집안에서는 풀 한 포기도 값지다며 탄성 연발이다. こうトゲが、はい、だからこの中に入ると猿も引っかかっちゃう。だから猿が取られちゃうっていうんで猿取り茨。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その土を頼りにこういう植物が今生え始めたんですけど、これ以上なかなか大きくならないです。 유이 마사하키 교수는 곶자왈의 암괴 집안이 식물의 생존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 하나가 땅 위에 길게 노출된 뿌리.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물과 흙이 있는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이다. この木を支えるためにはこういうふうにね根が張ってね、でしかもその根がこんなに太いですね。 유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도 곶자왈과 비슷한 지형이 두 군데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장소를 옮긴 또 다른 숲. 이곳 역시 거친 암괴들로 뒤덮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푸르른 생명을 뽐내고 있다. 그 끈질긴 생명력에 경애를 표하듯 이끼풀 하나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운 유이 교수다. これエビネですね。エビネ。いっぱいあるんですね。エビネがね。まあこういうところにもあるしね。あんまり価値わからなくて。この植物はエビネっていう植物で、まあとても貴重な植物だから大切にした方がいいですね。で日本でもこういう植物があるところは
あることをみんなが教えないようにする、教えるとなくなってしまうとね、コレクターがみんな掘っ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ね、ぜひこういうのを大切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よね。 곶자왈이 제주에서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곶자왈 아래에 누운 용암류의 뿌리는 기생화산, 즉 오름들이다. 제주에서 아직 화산 활동이 활발하던 수십만 년에서 100만 년 전 사이, 일부 오름에서는 점성이 매우 높은 용암을 뱉어냈다. 이른바 곶자왈 용암이다. 흔히 보듯 격렬하게 질주하는 용암과는 달리 곶자왈 용암은 유속이 매우 느리다. 이 더딘 흐름 중에 내부 가스의 폭발로 표면에 굳은 용암이 잘게 부서지고 그 결과 현재의 암괴형 지반이 만들어졌다. 제주에는 이렇게 형성된 곶자왈 지역이 4군데에 이른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북서쪽으로 애월지대, 제주 서쪽으로는 한경 안덕지대, 그리고 반대편 동쪽으로는 구좌 성산지대가 해안까지 길게 분포해 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 동북쪽에는 선흘, 교래, 함덕 일대에서 해안까지 장장 12km를 달린 곶자왈 용암지대가 펼쳐져 있다. 교래 곶자왈이 생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용암이 분출된 뒤 상당 기간은 모래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척박한 암석 위에 이끼류가 털을 닦고 그것이 하나 둘 종자를 잉태하는 토양이 되어 오늘날의 곶자왈을 낳았다. 인류의 역사를 몇 번이고 뛰어넘는 길고도 더딘 산고. 그 지난하고 장구했던 탄생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곶자왈 자신이다. 용암 곶자왈은 때로 지층을 열어보여 수십만 년 전의 사건을 추측해 한다. 드러난 지층 속의 암석들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아 곳곳에 틈과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때로 그것은 성인 남자가 몸을 숨길 만큼 크다. 이러한 동굴 형태의 공극은 더디게 흐르며 식은 곶자왈 용암과 뜨거운 내부 가스의 절묘한 화음으로 빚어진 것이다. 계속적으로 용암이 흘러와서 쌓이게 되면 그 용암 속에 있던 가스 성분들이 갑자기 분출하면서 이미 상부에 굳어져 있던 용암의 겉껍질이 들어 올려졌을 때에 만들어진 그러한 동굴이 되겠습니다. 암석이 얕은 토양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대개 암석을 단단하게 움켜쥔 형상이다. 구실잡밤나무고 흉고 직경이 한 80cm 이상 되는 걸로 봐서 수령이 한 어림잡아서 한 70년 이상 된 그런 수령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령이 만만찮은 이 나무의 뿌리는 모두 암괴 속을 향해 있다. 암석 틈으로 흘러들어 쌓인 낙엽층을 토양 삼아 생명을 부지해 온 것이다. 곶자왈의 잎새들이 그토록 푸른 것은 이렇게 생존을 향해 몸부림친 뿌리들 덕분이다. 암석을 뒤덮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이끼류는 생명력 질긴 곶자왈 나무들과 공생관계다.
이끼류는 토양을 대신해 나무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나무들은 우거진 잎새로 이끼류가 자라기에 적당한 일조량을 유지한다. 한여름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곶자왈 내부는 양치류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 조건이다. 곶자왈에는 특히 양치류의 종이 다양해서 몇 걸음만 옮겨도 서로 다른 종의 양치류가 이웃 사촌을 맺는다. 더구나 폭포수 아래에서 자라는 괴부리 이끼가 곶자왈에 나타난 것은 의외다. 또한 최근에 발견돼 제주 미기록종으로 알려진 열대성 양치류 디플라지움 니포니쿰까지 양치류의 종 다양성은 그 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곶자왈 양치류의 번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열대성부터 온대성까지, 남방 한계 식물부터 북방 한계 식물까지 약 280종, 국내 양치류의 80%에 달하는 종이 이곳 곶자왈에서 발견됐다. 제주도 곶자왈은 최근까지도 미기록 식물이 계속적으로 발견된다는 점, 특히 양치식물 우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난대 지역이지만 추운 지방에 달하는 그런 온대성인 북방계 식물이 공존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식생하고는 굉장히 차이 있는 흥미로운 생태적인 현상입니다. 곶자왈에서 양치류의 종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암괴 집안과 기후 때문이다. 틈이 많아 빗물이 그대로 스며드는 암괴 집안의 특성 때문에 곶자왈 내의 습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위치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제작팀의 실험으로도 10m의 거리에서 온도는 2도, 습도는 28%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곶자왈의 끈질긴 생명력은 생명체가 발 붙이기조차 힘든 악조건을 뚫고 한반도 유일의 특이한 식생을 낳았다. 때문에 곶자왈에서는 연약한 풀잎 하나, 가녀린 꽃잎 하나도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적을 뜻한다. 키 큰 양치류 아래에서는 복이 드문 난초들의 꽃잔치가 열렸다. 곶자왈의 강한 아름다움은 수많은 희귀종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이면 붉은색 꽃을 피우는 으름난초. 육지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이 교래 곶자왈에서 발견됐다. 원래 으름난초는 한라산의 그 낙엽수림대에 주로 분포하지만 이쪽 곶자왈, 특히 교래 곶자왈 같은 경우는 그 으름난초 분포의 가장 저지대에 최한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도 이제 그 으름난초의 분포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으름난초는 그 기생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곶자왈 숲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은 물결치듯 이어진다.
곶자왈의 풍요로운 숲이 또 다른 생명체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새 중 하나인 제주 큰 오색 딱따구리. 녀석이 좋아하는 먹잇감은 푸른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들이다. 나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해충 청소부인 셈이다. 곶자왈 나무들이 모진 세월을 버텨준 덕분에 곤줄박이도 호사를 누린다. 교래 곶자왈은 멸종위기에 놓인 삼강조까지 품었다. 태어난 지 2주가 채 안 되는 삼강조 새끼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알을 품고 먹이를 날라 기르는 것도 함께하는 삼광조. 제작팀이 발견했을 때 삼강조 새끼는 둥지를 나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어미 새와 함께 고향 곶자왈을 떠날 때가 머지 않았음을 뜻한다. 바깥에서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든 숱한 생명들을 길러내는 곳. 곶자왈은 인간이 버려놓은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며칠 후 삼강조 가족이 살았던 둥지는 완전히 비어버렸다. 그러나 곶자왈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내년엔 삼강조의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곶자왈의 바위 위에 털을 잡은 것은 식물들만이 아니다. 팔색조는 나뭇가지와 이끼류를 물어다가 바위 위에 아늑한 둥지를 꾸몄다. 팔색조가 사람 눈에 띄는 건 드문 일이다. 팔색조는 특히 경계심이 강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제작팀이 발견한 어미는 막 태어난 새끼들을 보살피느라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다. 일곱 가지의 무지개색 깃털을 가진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 알려진 팔색조. 제주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로 그 여름 동안 4-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아직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곶자왈이야말로 팔색조에게는 천혜의 서식지다. 10월 초가 되면 이 팔색조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등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되면 다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곳 제주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30여 년 전) 교래 곶자왈의 행정상 주인인 북제주군은 그 일부를 개인에게 목장용으로 임대해 초지 개간을 허락했다. 총 100만 평의 부지에서 그동안 초지대로 조성된 면적이 총 45만 평. 시간이 지나면서 초지대는 그 나름의 새로운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파충류다. 4-5cm에 불과한 몸통에 꼬리 길이가 절반을 넘는 줄 장지뱀. 녀석은 곤충을 먹이로 살아가고 반대로 자신은 떼까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다. 바퀴벌레 하나를 두고 줄장지뱀 2놈이 다투고 있다. 천적인 떼까치가 지켜보는데도 먹이 다툼에 정신이 없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식욕이 왕성한 산란철이 다가왔다는 징후다. 며칠 뒤
배가 확연하게 불러온 어미 줄장지뱀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이 흙을 파헤친다. 산란이 임박했을 때의 행동이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곶자왈이 그러하듯 모든 어미들의 숙명이다. 산란이 끝난 뒤 기진맥진한 어미는 사력을 다해 흙을 덮는다.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두 달 후, 교래 곶자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더해졌다. 살아있는 곶자왈의 증명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미 줄장지뱀은 구지뽕 나무 가시에 등을 꿰인 채 발견됐다. 떼까치에게 희생된 것이다. 줄장지뱀을 제압할 만큼 발임이 강하지 못한 떼까치는 먹이를 나뭇가지에 꿰어 죽을 때를 기다린다. 먹이사슬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지혜다. 곶자왈의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역사는 찰나일 뿐이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간섭은 수십만 년 곶자왈의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가도 남을 만큼 무자비하다. 2005년 11월 현재 교래 곶자왈의 주인인 북제주군은 애초 목장으로 내줬던 이곳 100만 평의 땅을 매각했다.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의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껏 초지대로 개간된 면적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을 도입,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개발 사업자의 논리다. 실제 저 숲이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보존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숲이라는 것은 아마존을 저는 가보지 않고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마존 숲속에 들어가서 이 숲이라는 게 정말 이게 참 귀한 거고 우리가 정말 그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학습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숲속에 있는 이런 그 개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많은 관광 생태 학습지로서는 저걸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저런 많은 가치 있는 숲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내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래 곶자왈 일부가 초지대로 개간된 것은 26년 전부터다. 축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지법 덕분에 개간은 손쉽게 이루어졌다. 그 뒤 개발 사업자는 임대지에 외래종 야생동물을 사육했고 2002년 들어서는 이곳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콘도, 사파리 등이 들어서는 새로운 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 민자유치 1호 사업으로 지정됐고
현재 개발 예정 부지에서는 외래종 잔디의 생육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업 계획대로라면 남쪽으로는 이미 개간된 초지대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사파리, 인공습지가 들어서고 북쪽으로는 숲과 초지대에 걸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9월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발표됐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지역의 특성상 노루, 오소리 등 중대형 포유류가 서식할 수 없고 동물 생태계에서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숲의 경우 개발 허용선인 녹지 자연도 7등급으로 기술돼 있다. 즉 새로운 시설로 인한 훼손 정도가 미미하므로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게 돼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일까? 제작팀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녹지 자연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3년 전부터 교래 곶자왈의 식물 생태를 연구해온 이경재 교수팀이 맡았다. 곶자왈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가 아닌 천연이므로 식물종이 매우 다양하고 생장 연수 또한 천차만별이다. 조사 지역을 살피던 중 제작팀은 꽤 수령이 높아 보이는 나무를 발견했다. 곶자왈의 수목들이 대개 그렇듯이 암석 위에 잎기류를 초기 토양 삼아 자란 나무다. 겉으로 드러난 뿌리의 폭만에도 20cm, 길이는 2m 10cm에 달한다. 육안 측정으로도 수령이 40년 이상 된다는 것이 이경재 교수의 설명이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아마존의 밀림에 갔었습니다만 열대 우림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식생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매말지도 지금 4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숲이 한 40년 내지 50년 정도의 숲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안정 상태에 도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로 자라면서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 낙엽 화립수림은 정말로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의 평균적인 수령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무들을 더 측정해 보기로 했다. 41, 42, 43, 44, 45, 46, 47, 48. 네, 50년 이상입니다. 지상 50cm에서 측정된 나이테가 48, 실제 수령은 50년을 훌쩍 넘는다. 녹지 자연도의 기준이 되는 수령은 총 34개 구역에서 3일간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교래 곶자왈의 평균 수령은 40년에서 50년, 녹지 자연도 8등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교수팀이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조사한 것과 똑같은 결과다. 이로써 곶자왈이 수령 20년 미만, 녹지 자연도 7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지금 대개 평균 나이가 숲의 나이가 40년부터 50년, 또 어떤 숲은 50년이 넘는 데도 있어가지고 녹지 자연도 등급 8등급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향평가서상에 7등급 유령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다시 조사를 해서 녹지 자연도 등급 8, 아마도 1년 앞으로 2년 내지 한 3년만 지나면 녹지 자연도 등급 9등급까지 나타나고 봅니다. 그래서 녹지 자연도 8등급이 임을 완전히 정확히 밝혀가지고 정말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숲의 생태적 가치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종 다양성이다. 그렇다면 교래 곶자왈의 식물 종은 얼마나 다양한가? 가로, 세로 10m의 구역 안에서
키 큰 교목이 몇 종이나 서식하는지를 조사했다. 10m 후반포기. 겨울의 곶자왈에서 가장 흔한 수종은 예덕나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나무를 보기 힘들다. 그 외에도 겨울의 곶자왈에는 보통의 온대림에서는 희귀한 수종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각각 100제곱미터, 34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교목은 평균 13개. 곶자왈이 아닌 지역이 10개 이하인 데 비하면 종 다양성이 훨씬 높다. 네, 여기 이 숲은 그 특이하게 그 온대 화렵수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소나무나 또는 졸참나무 이런 그 참나무 종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그 졸참나무 숲에서 시소종으로 나타나는 뭐 합다리나무나 개서나무나 떼죽나무나 예독나무나 이런 수종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종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보통 숲에서 볼 수 있는 시송종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의 온대림에서 우세한 수종들이 곶자왈에서는 오히려 생존력이 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곶자왈에서 자란 나무들의 생장 환경은 어땠을까? 제작팀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도움을 얻어 나무에 입력된 환경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직경이 10cm 남짓대에 보이는 서나무.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영교 박사는 조사에 앞서 이 나무의 수령을 20년 정도로 예상했다. 일반적인 생장 조건에서의 평균 성장 속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서나무의 실제 나이는 무려 40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1년에 0.3cm도 자라지 못한 것이다. 특히 최초 15년 동안은 2cm밖에 자라지 않았다. 곶자왈에서 새싹을 틔우고 그것들이 마침내 숲을 이루기까지 삶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나무 같으면 다른 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40년생이거든. 직경이 적어도 26에서 한 30 정도, 적어도 중경목에서 대경목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생장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경재 교수팀과의 조사 과정에서 제작팀은 이곳에 오랫동안 은둔해온 희귀종들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부순나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 반드시 보존해야 할 식물로 지정한 희귀종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발길을 옮기기조차 어려운 곶자왈.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듯 겹겹의 장애물로 가로막힌 그곳에서 제작팀은 또 하나의 희귀종을 발견했다. 제주도 특별법상 보존식물인 가시딸기. 그것도 집단 서식하는 군락 형태로 면적이 300평에 달한다. 가시딸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특산종이다. 곶자왈에서 가시딸기가 발견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시딸기는 원래 그 제주도 특산식물로 1914년에 일본인 학자 나카이에서 처음 발견됐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찾지 못했던, 약 9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런 희귀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곶자왈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비가 내린 뒤 곶자왈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가을의 향연에 돌입했다.
여름 내 비축한 햇볕과 영양분으로 빚어낸 갖가지 열매들.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필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결실이다. 자연이 베푸는 가을 만찬에 제일 신이 난 건 사냥 실력이 좋지 않은 작은 새들이다. 새들은 나무가 여름 내 공들여 빚은 열매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대신 그 씨앗을 멀리 퍼뜨려 자연 생태계의 품앗이를 실천한다. 동박새나 직박구리는 제주 전역의 흔한 종이다. 더구나 녀석들이 좋아하는 달의 구지뽕, 으름 열매가 지천인 곶자월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직박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열매는 으름. 제주에선 한국 바나나로 불리는데 육질이 많고 당도가 높아서 사람들도 즐겨 먹는다. 가을이 되면 곶자월 숲에는 으름덩쿨 열매나 꾸지뽕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동박새나 직박구리들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곶자월 숲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곶자월 숲은 이들 새로 인해서 아주 풍성해지고 활기 넘치게 됩니다. 독일의 생태학자 프레드릭 베스테는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박새 한 마리가 지니는 가치를 규명한 바 있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새의 가치는 자연 생태뿐만 아니라 문명 사회에 갇힌 인간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의 역할을 그에 상응하는 기회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새 한 마리당 9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숲속에 만약 여기 한 100만 평의 규모라면은 여기에 있는 새들은 한 400쌍 정도, 종류는 한 5, 60종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계산해 보면은 약 100만 평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한 250억 정도의 새만 가지고 그런 생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만약 여기 뭐 이런 숲 속에 있는 그 나무까지 집어넣는다면 이 나무의 가치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상회할 겁니다. 뭐 지금 나무는 뭐 제가 보니까 한 수조 원 생태학적인 가치를 환산한다면 이렇게 새 환산하듯이 뭐 한 수조 원 가량의 이러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은 굳이 인간의 셈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항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겸손을 훼손으로 보답하고는 하는 것이 인간이다. 곶자왈의 그늘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볕 아래 양하가 꽃을 피웠다. 가을 초입부터 곶자왈 얕은 숲에서는 양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띈다. 뿌리 줄기를 삶아 밥상에 올릴 요량이다. 양하는 원래 아시아 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생강과 식물인데 제주에도 흔하다. 요즘은 양하를 재배하는 농가도 생겨났다. 그러나 복통을 가라앉히는 치료 효과에서는 곶자왈의 천연 양하가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것은 만병통치라. 이것이 막 이래 댕기다가도요 속이 시리고 할 때
이거 속이 안 좋고 할 때요. 이 양해를 먹으면 속이 다 풀려요. 절대로 아프질 않아요. 참 좋아요. 지금의 곶자왈은 4.3 사건과 벌목으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 다시 살아난 숲이다. 그 이전에 곶자왈의 풍요로움이 어땠는지는 옛사람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1702년 이형상 당시 제주 목사가 제주 군정을 돌아보며 집필한 탐나 순력도, 제주의 풍속과 행사가 생생한 그림으로 기록된 화첩이다. 그중 교례 대렵을 보면 1702년 10월 11일 진상을 위해 320명의 마군, 포수와 보절 400명이 동원된 대규모 사냥이 열렸는데 이날 포획한 사슴노루가 200여 마리에 달했다고 한다. 올해 75인 고성규 씨는 곶자왈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제주 사람들의 삶을 기억한다. 돌무더기 땅이라 큰 농사는 포기했지만 이곳에는 대신 노루, 꿩이 지천이었다.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 마십니다. 돌담이 못되기 한 거는 등짐을 지어다가 한밭대로 이거 모여가지고 여기 나무로 옆으로는 노루, 꿩 많으니까 딱 싸가지고 밑으로는 꿩코들 그 옛날에 멀충 해가지고 멀 꼴랑지 해가지고 총난 그걸로 꿩들은 잡아버리고 노루들은 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루도 사실 코 놔서 올개미 놔서 그때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때 올개미 놔서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어린 때부터 내가 그때만 해도 제주 사람들은 곶자왈이 베푼 것에 감사할 뿐 그곳을 갈아엎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교례의 곶자왈은 비가 내려도 흐르거나 고이는 법이 없는 암괴 집안이다. 이런 곳에 유일한 웅덩이가 한 곳 있다. 웅덩이엔 마치 대표 선수를 뽑아놓은 듯 갖가지 텃새와 철새들이 모여있다. 규칙적으로 몸을 흔드는 이 녀석은 삑삑도요. 제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인데 경로를 이탈한 게 분명하다. 아무래도 이곳에 눌러살 모양인데 그 점은 쇠오리도 마찬가지다. 노루도 이 웅덩이의 단골 손님이다. 노루는 경계심이 매우 강한 놈이다. 하지만 지금은 싱싱한 풀잎에 정신이 팔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다. 노루는 철저히 가족 생활을 하는데 9월에서 10월까지 번식기에는 대부분의 어미들이 새끼를 떼어놓고 다닌다. 새끼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지만 다행히도 교례 곶자왈에서 노루의 천적은 사람뿐이다. 덤불이 우거진 곳에서 순노루가 뭔가를 찾고 있다. 순노루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끼들과 떨어져 혼자 다니는 암놈이다. 됐다. 구애를 던져볼 기회다. 순놈의 구애는 거칠다.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행동에 선뜻 응하는 암놈은 별로 없다. 작전을 바꾸어 부드럽게 희롱해보지만 암놈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 교례 곶자왈의 초치대가 노루의 밥상이자 놀이터라면 숲속은 은신처이자 안전한 보금자리다. 암노루가 도망친 숲속으로 따라 들어가 보자.
요거요.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노루의 흔적을 찾아냈다. 배설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분비물. 그리고 낮은 풀잎들마다 선명한 이빨 자우. 식물종이 다양한 곶자왈은 600여 종의 풀을 소화하는 노루에게 가장 이상적인 서식 환경이다. 노루는 이런 말이나 소처럼 뭐 일정하게 먹는 게 아니고 상당히 조금씩 많은 종을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면적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식물이 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 말처럼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가둬놓아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이 노루입니다. 마땅히 제 몸을 보호할 무기가 없는 노루로서는 곶자왈이야말로 천혜의 보호막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곳이 노루, 오소리와 같은 중대형 포유동물이 서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노루를 따라 들어간 숲속에서 제작팀은 오소리 굴을 발견했다. 나뭇가지로 위장한 입구, 그리고 바깥에서는 화장실도 발견된다. 동굴은 깨끗하게 비워두고 외부의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설하는 것이 오소리의 습성이다. 오소리굴 바로 옆에 풀숲. 그늘 속에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건 쇠살모사. 오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먹이 그물을 짜고 있는 곶자왈. 하늘의 왕자 맹금류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철새들을 홀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홀리기, 멸종 위기종이다. 새홀리기가 오랫동안 겨냥하던 사냥감을 향해 드디어 돌진한다. 그러나 작은 새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맹금류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놈들의 실제 사냥 성공률은 10%밖에 안 된다. 배가 고파 사냥을 하고 사냥하느라 더욱 배고픈 것이 맹금류의 운명이다. 천연 기념물이자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에 놓인 황조롱이. 황조롱이가 상공에서 먹잇감을 내다보는 거리는 5km나 되고 그 먹이를 향해 돌진할 때의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 가히 천부적인 사냥 실력이다. 그러나 이날 사냥의 명수 황조령에게 잡힌 것은 겨우 메뚜기. 하루 2kg의 육류가 필요한 녀석에겐 간식거리도 못 되는 피라미다. 이렇다 할 맹수가 없는 초지는 천진한 소와 그것에 빌붙어 사는 작은 생명들의 세상이다. 소들의 영역 가까운 곳에서 뿔 솥동구리가 발견됐다. 부지런히 발을 놀리는 녀석의 목적지는 단 하나, 소의 배설물이다. 소똥이 있는 곳에 소똥구리들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니다. 그러나 소를 사료로 키우는 요즘 오염에 민감한 소똥구리류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뿔 소똥구리가 사라진 소똥을 들춰봤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더 반가운 손님들이 먼저 진을 치고 있었다. 이마에 솟은 뿔이나 몸집이 뿔 소똥구리보다 작다고 해서 이름 붙은 애기 뿔 소똥구리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뿔 소똥구리나 애기 뿔 소똥구리 암컷은 뿔이 없는 민머리다. 대신 소똥을 파고들기 좋게 넓적한 모양이다.
소가 아주 건강한 자연 식초를 먹어서 변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소똥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공 사료를 먹인 소똥에서는 전혀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소똥구리는 소똥을 먹고 그것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자라기 좋은 상태로 다시 배설한다. 것도 지금 여기도 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소똥은 토양의 질을 변화시켜 식물들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 이 척박한 곶자왈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울 존재가 바로 소똥구리인데, 특히 교래 곶자왈은 국내에서 애기뿔 소똥구리의 최대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제주 처녀처럼 가녀리다고 해서 이름 붙은 비바리뱀 역시 희귀종이다. 이쯤 되면 초지대도 희귀종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초지 면적이 최근에는 개발로 인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이 골프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곶자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을 못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개발을 향한 시계 바늘은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 교래 일대는 전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에서 2,800mm. 그러나 교래 곶자왈에는 물이 넘치는 법이 없다. 흔한 개울 하나 찾아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곶자왈의 특이 지형에 있다. 일반적인 제주 지역에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지표면에 머물렀다가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든다. 그러나 암계형 용암으로 이루어진 곶자왈에선 빗물의 90%가 지층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층을 통과한 빗물은 55만 제주도민의 식수로 이용된다. 사업부지로 돼 있는 교래 곶자왈 100만 평에서 생산되는 지하수만 해도 연 900만 톤에 달한다. 교래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한라산 리조트.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된다면 이곳에선 연간 280만 톤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업자는 인공습지와 지하수 개발로 필요량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지하수 공장인 곶자왈 지대는 줄어들면서 지하수 이용량은 갑자기 늘어나는 자기 모순에 부딪힌다. 저희는 이 넓은 100만 평이 넘는 곳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물의 확보가 저는 그 사업의 성패에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골프장 펀드까지를 포함하면은 한 3만 9천여 평 가까운 지금 현재 그 습지가 일단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2만 톤의 빗물을 제가 다 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저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이제 길이로만도 사업자는 또한 이미 개간된 초지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작팀의 취재 결과 골프장에서 3개 이상의 코스가 숲지대 위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골프 코스가 들어서게 될 숲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40, 50년생의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골프장 계획에 따르면 이 숲은 골프 경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일단 시야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경기장 규격에 일단은 필요한 이 시야까지는 이식이 불가피한 수목이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 일단은 수목을 번호를 매겨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이식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를 눈앞에 둔 사업자는 그러나 아직 이식 대상이 몇 그루인지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연 이 숲의 수목들을 이식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돌 위에서 지금까지 40년간 생장해온 나무들을 다른 데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반 토양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토양 자체를 분으로 떠서 옮길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 곶자월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뿌리가 아주 깊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들이 생육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곶자왈 지역에 와보고 이렇게 생태가 잘 보존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제주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양호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민들의 자산이고 제주도민들이 향후에 미래 세대들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암지대에서 태어나 그 장관 세월을 견뎌내고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도 곶자왈은 말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곶자왈에 인간의 집을 세우고 하루 수천 명이 오간다면 용암지대에서 태어난 이 여린 생명들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많은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을 품어온 교래 곶자왈. 그 생명의 숲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